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임경선 작가의 에세이 교토에 다녀왔습니다를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고 계시죠?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하고 낯선 곳을 다녀보는 그런 경험을 좋아하는데 해외에 나간 지가 오래되어서 간접적으로나마 해외에 나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가지고 온 책입니다. 오프닝을 대신해서 작가 서문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도쿄가 감각의 도시라면 교토는 정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토에 대해서라면 이 도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관되게 품어온 매혹적인 정서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것과 오늘의 것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이곳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토의 한 계절을 걸었고 그 시간 속에서 교토 고유의 정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의 중심을 놓칠 때, 내가 나답지 않다고 느낄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마음을 비워낼 필요가 있을 때, 왠지 이곳 교토가 무척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임경선 작가는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거쳐 이제 13년째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 임경선의 개인주의 인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굉장히 쿨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을 위한 기차. 기차 여행에는 다른 탈 것에는 없는 특별한 서정성이 있다. 비행기나 선박, 지하철에서는 구름과 바다 혹은 시멘트 벽만을 바라봐야 한다면 기차 안에서는 쉴 새 없이 변해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동한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풍경들이 차례차례 담긴다. 시골 마을과 논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울창한 산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의 바다. 샛길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대로 거쳐야 하는 길처럼 기차는 철도 위를 빠짐없이 꾹꾹 밟으며 달린다. 그 타협 없는 반듯한 전진 덕분에 나는 원래 살던 장소에서 가장 멀리 가고 있다는 아득한 기분에 젖는다. 익숙했던 장소를 벗어나면 내 안에 부드럽고 순수한 결을 마주하게 된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내향적이고 수줍은 나를 살살 불러내는 것이다. 창밖 풍경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기차 안에서 차분하게 사유하다 보면 머리와 마음이 깊은 호흡을 내쉬고 유연하게 이완된다. 머릿속에 엉켜있던 문제들은 저절로 해답을 찾기도 한다. 화가 에드워드 호퍼는 여행 중에 사람이 느끼는 쓸쓸함과 고독의 정서를 화폭에 담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다. 1938년에 완성한 Compartment C Car라는 작품에는 기차 안에서 책을 읽으며 홀로 여행하는 여인의 모습을 담았다. 혼자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여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내면에 숨겨놓은 것만 같다. 현실에서도 그림 속 그 여인처럼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을 많이 본다. 가만히 손에 쥔 책을 읽든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든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레 샌드위치를 먹든 여행이 주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상기된 모습은 너무 애틋해서 그 모습 그대로 지켜주고 싶어진다. 정작 그녀들은 무척이나 용감하고 지혜로워 누구의 보호 따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교토시로 들어가는 기차의 이름은 하루카였다. 다양한 일본 기차들을 그간 타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차가 사람들의 일상 공간 사이로 태연히 다닌다는 점이다. 차창 밖으로 회사 건물 안의 작은 회의실에 걸린 액자 그림이 보이고 단독주택 정원에서 손수 키운 꽃의 종류도 알아볼 수가 있다. 베란다 빨랫대에 널린 옷가지로 그 집의 가족 구성원이 파악되고 창을 열어 팔을 뻗으면 햇볕에 보송보송 말리려고 바깥에 걸쳐놓은 소미불이 손끝에 닿을 것만 같다. 기이한 것은 주차장에는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고 베란다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다들 재해 대피 훈련이라도 하는 것처럼 풍경 자체에선 생활감이 물씬 풍기는데 정작 그 풍경에 사람이 빠져 있다. 그 묘하게 균형이 깨진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나의 현실에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지워버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된다. 상상 속에 나는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샐러리맨 남편과 말수는 적고 여드름은 많은 중학생 아들을 아침에 내보내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온 주부가 되기도 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원색 간판의 편의점을 혼자 관리하는 장차 대도시로 나가 만화가로 데뷔하는 것이 꿈인 만성 수면 부족 아르바이트생이 되어보기도 한다. 아마도 그림 속에 나는 한 시간에 한 차례 마을 앞산 철로를 덜컹덜컹 지나가는 익숙한 기차 소리에 아들의 여벌 교복 바지에 물기를 털던 손의 동작을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편의점 도시락들을 정리하던 손의 동작을 잠시 멈추겠지. 그리고 손 차양을 만들어 기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볼 것 같다. 저들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그저 속으로만 품고서 알고 찾아가는 정성. 주소대로라면 분명히 이 근처일 겁니다. 은발의 택시기사는 미로처럼 좁은 가와라마치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을 믿고 나는 택시에서 냉큼 내렸다. 바로 앞에는 통유리 창에 검정 테두리 색의 금색 글씨로 바버라고 적힌 이발소가 있었다. 1920년대 미국의 위대한 개츠비 시절을 연상시켰다. 포마드를 머리에 바르고 흰색 셔츠에 트위드 조끼를 입은 젊고 훤칠한 남자 이발사들.
그들은 흡사 연극 배우들처럼 세심하게 손님의 머리를 다듬거나 흰 거품을 풍성하게 내어 손님의 수염을 정성스레 깎고 있었다. 창밖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 이발소를 기점으로 골목 안 개성 있는 가게들을 차례로 꼼꼼히 살펴나갔다. 그 가게들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오하시 아유미가 운영하는 옷과 잡화를 파는 가게 2호 플러스가 있을 터였다. 새까만 상고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물방울 무늬 배기 바지를 즐겨 입는 75살의 여자 오하시 아유미.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산문집 채소의 기분 바다교범의 키스,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에 실린 판화 일러스트로 처음 그녀의 존재를 알았다. 오하시 아유미는 1960년대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생활 에세이를 수십 권 펴낸 작가이자 개간지 아르네의 편집인, 그리고 도쿄와 교토에 거점을 둔 2호숍과 2호 플러스의 디자이너 겸 주인이다. 내게 오하시 아유미는 오래오래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여자,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다. 도쿄의 가게는 작년에 가보았고 이번에는 교토의 가게가 궁금했다. 가게들을 좌우로 최소 100m는 살펴보며 걸었는데도 2호 플러스의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택시기사분이 엉뚱한 곳에 내려준 건 아니겠지? 다시금 처음 내렸던 이발소 앞으로 돌아가 멈춰섰다. 지쳐서 포기할까 망설이는데 이발소 옆으로 쑥 들어간 곳에 평범한 검정색 대문이 눈에 띄었다. 이발소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었다. 나는 그 대문에 새겨진 겨우 보일락말락한 흰색 글자 2호 플러스를 발견했다. 은발의 택시기사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했고 나는 동화 속 파랑새처럼 바로 옆에 두고 엉뚱한 데를 헤맸던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 찾기 어렵게 만드나 싶은 원망과 드디어 찾아낸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폭이 1m가 될까 말까한 비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마치 비밀스러운 탐정 사무실로 향하는 입구 같았다. 2층에 다다르자 유리문이 또 하나 있었다. 문고리를 틀어 마침내 가게 안에 들어섰다. 피부가 하얀 단정한 옷매무새의 가게 매니저가 조용히 인사하며 나를 맞이했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숨을 고르며 오하시 아유미의 개성적인 신미안이 반영된 옷들과 잡화들을 찬찬히 구경했다. 혹시 아까 전화 주신 손님인가요? 가게 매니저가 저만치 있는 계산대 앞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저는 아닌데요. 실은 여기 찾아올 때 길을 좀 헤맸답니다. 그녀는 이런 투정어린 반응은 익숙하다는 듯 방긋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렇죠. 저희 가게 간판이 잘 안 보이지요. 제대로 된 간판을 달아야지 하면서 여태 2년째 못 달았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아쉬움이나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내가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고
오하시 아유미 씨의 오랜 팬으로 아르네를 전권 모았으며 이곳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게 매니저는 경계심이 풀어졌나 보다. 내가 고른 물건의 값을 계산하면서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내 신중한 표정으로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었다. 실은 저희는 일부러 눈에 잘 보이는 간판을 달지 않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기 어렵도록요. 숨은 집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가게로 만들고 싶어요. 저희는 사전에 알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둘러보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거든요. 지나다 불쑥 들른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마음 먹고 여기로 걸음하신 손님들이 가게를 둘러보실 때 긴장하게 되니까요. 손님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을 일부러 피한다고?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애쓰고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아등바등하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장사와는 거꾸로 가는 운영 철학이 적잖이 놀라웠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상품의 좋은 점을 제대로 봐주고 오래도록 꾸준히 아껴줄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마음이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정성껏 집중하겠다는 태도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목적의식이 아닌 손님과 가게의 인연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네, 임경선의 에세이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짧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멀리 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집 앞이라도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로 한번 접어들어 보시고 항상 들리는 커피숍이 아니라 새로운 커피숍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조금 주변의 풍경을 낯설게 바꿔보면 분명히 여행 오신 듯한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실 수 있을 거예요. 햇살이 너무나 좋은 요즘 햇살 많이 받으시고 산책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